무토일간의 11월달 개월 운세도 한번 보자고요. 무토일간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 하신 분들은 호재입니다. 호재.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 증대를 많이 기대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장사가 안 됐던 분들도 그렇죠. 새로운 손님들이 오기 쉽고 상권이 넓어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간접적으로 내가 있던 지역에 어떤 이벤트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발이 된다든지 그래서 나한테 원래 오지 않았던 손님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무토일간의 개월입니다. 매출은 많이 늘어날 건데 근데 순이익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원래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사주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남는 건 별로 없더라. 그래도 매출 증대에 있어서는 사주 구조가 좋든 나쁘든 많이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때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12월 달, 내년 1월 달 그게 쭉쭉쭉 이어지는 거예요. 무토일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 분들은 하는 일은 많아질 거예요.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그냥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성과하고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연말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내가 성과를 증명해내야지 내가 고과라든지 직장 생활하는 데서 되게 많은 이점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가을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운세 찍었을 때가 가을인데 가을철엔 그러지가 않는데 이제 겨울 들어와서 입동이 들어와서는 그렇죠. 토일간들이 비로소 성과적인 일이 많이 맡겨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역량, 특히 개인의 역량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실력이 좋은 사람들, 준비가 된 사람들은 정말 역대급 기록 한번 찍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자영업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그렇죠. 재운이라는 게 그래요. 재운이라는 것은 성과 중심의 그런 운이라는 거니까 그게 간여지동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무토일간들은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나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애정사는 어떨까요? 애정사는 남녀 모두 연애하기는 좋은데 특히 남자분들이 연애가 너무 좋아요. 내가 꼬실 만한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헌팅하기도 좋은 거죠. 소개한다고 해도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여자하고 잘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 그게 딱 정해진 그 루트대로 오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인연이 그렇게 이어지기 쉬운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호재인 거죠. 특히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호재일 거예요. 근데 기존에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성의 유혹을 받기도 쉽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유혹을 한 게 아니라 매력적인 선택지가 또 나타난 거지.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결혼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또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래요. 연애하는데 일단 유리한 시기예요. 새로운 인연 자체가 있어서 유리한 거 아니라 원래 사주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람을 대한 대인관계의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막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회성이 좋아지는 시기. 직간접적으로. 사회성이란 게 연애할 때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집 밖에 모르는 사람, 대화 안 통하는 사람 돈 쓰는데 인색한 사람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인뿐만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그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자분들도 그런 대인관계에서 사회성이 늘어나는 시기다 보니까 연애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토일간 어떨까요? 기토일간 역시 무토랑 같은 토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오행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운이 똑같이 오진 않겠죠? 어떤 간지라는 건요, 오행만 있는 게 아니라 음양도 있고, 조우도 있고, 다른 요소도 다르기 때문에, 기토일간 같은 경우 11월 달이 자영업자 입장에서, 무토와 마찬가지로 매출 증대를 많이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속은 더 없을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기토일간 같은 경우 그래서 특별히 돈을 크게 번다기보단, 물론 돈은 벌긴 벌지만은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만족스러운 이익이 남는 게 아니니까 자기 가게를 홍보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력을 영역을 확장시키고 나라는 사람이 돈과 시간과 기력을 써가지고 내 사업체를 번창시킨 애거든요. 근데 내실이 좋지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때 운이 확장하기 좋다고 해서 함부로 확장을 하면은 사주 구조에 따라 가지고 사업체가 갑자기 기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실컷 써놓고 돈 쓰는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돈을 써서 내 가게의 시설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요. 어차피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돈은 나가긴 나가요. 이 시점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돈만 쓰자. 그리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내 사업체를 운영을 해가자. 이런 방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으로 돈 쓰기 쉬운 시기예요. 이 시기가. 이게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은 성과를 내기 쉽긴 한데 모토일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역량이 좋으면 혼자서도 그 성과를 이루기 쉬운 시기인데 키토일관은 역량도 역량인데 그 성과적인 부분이 너무 목표가 크기 때문에 조력자가 없으면 성과의 결과가 나오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토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성과로 이어지기도 쉽다. 기토는 근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는 오는데 성과를 막상 그게 실제로 이어지기는 그게 녹록치가 않다. 조건부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애정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특히 남자분들한테 많이 유리해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건데 그 만남 자체가 깊지 않고 되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를 만나고 사귀기는 쉬운데 그 여자가 오래갈 만한 여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연애에 유리합니다. 모토기토 토일관들은 11월 달 개해월이 연애에 다 유리한 시기예요. 근데 그 결들이 다른 거죠. 연애에 유리하고 근데 차이점이란 기토들이 연애하고 사람 만날 때 돈과 시간과 그런 좀 낭비적인 게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날 때 뭐 5대5로 딱딱 무자르듯이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분이든 여자분들이든 기토일관들이 연애를 하면은 상대보단 내가 돈과 시간과 그런 걸 더 많이 소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그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경금일간의 11월달 운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금일간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손님도 많이 오고 하는 일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토일관들하고는 다르게 매출로 이어지기 좀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몸만 좀 고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막 그 사람들이 크게 매출 올려주고 그런 편 아니다 보니까 현상 유지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가게 세를 좀 확장을 하겠다, 아니면 무리해서 뭐 직원을 많이 뽑겠다, 그런 거면 많이 제가 만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여력이 되신 분들도 시세 확장이라든지 직원을 추가 채용한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근데 그래도 사장님이 좀 많이 고생스러우실 거예요. 고생스러워도 이번 달 내가 혼자 분골 쇄신해가지고 내 가게를 이끌어간다,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고생한 것만큼 돈을 못 버는 시기라는 걸 제가 좀 이게 좀 우아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현상 유지는 된다, 뭐 망할 거다, 그러진 않아요. 어떻게든 사업체는 유지가 될 거예요. 고생은 많은데 성과가 잘 안 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도 발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해당 업무의 업무적인 스킬이 굉장히 늘 거예요. 근데 이게 고과로 발전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적인 부분에선 득되는 게 있는데 결과적인 부분에선 좀 많이 아쉬워요.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좀 우려스러운 거는 자신을 갈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보니까 이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12시 전에 자고, 그렇죠?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않고, 그게 한 달 내내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페이스 유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올 거예요. 욕심도 생기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하나 공략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가 당면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게 많은 게 또 경금일간의 11월 달이에요. 그런 거일수록,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씩 해결해야 되지, 한 번에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됩니다. 그게 가능한 사주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사주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특히 경금일간 분들은 11월 달에 퇴사 충동 되게 세게 올 거예요. 그 퇴사가 자신한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간으로만 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든 나쁜 결과로 이어지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데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다, 이런 갈등이 많이 온 시기니까 권태 느끼기 쉽다는 거죠. 이게 애정사회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직장뿐만이 아니라 특히 연애하시는 분들은 11월 달 개월이 이 반반이에요. 이미
연애를 하고 애인이 있는 분들은 지금의 커플이 그 유지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큰 다툼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입니다. 상대 파트너, 남자든 여자든 그 결점이 기가 막히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결점이 눈에 보였던 거죠. 여태까지 몰랐던 건데, 얘가 이런 애였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어? 이런 게 딱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결점이 보여도 어때? 우리 금일간들, 특히 경금은 더 그렇겠죠? 단호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사정을 봐주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게 금이니까. 공사 구분이 분명하고 옳고 그른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마찰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커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커플이신 분들, 특히 내가 금일간이다 그러면 저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굳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은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방법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으면 더 안 좋은 꼴을 보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핑계를 대서라도 그달만큼은 좀 서로 만남을 좀 자제하고 각자의 시간을 가져보는 12월달, 1월달 그렇게 이어가면은 그때 돼서는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는 운이 지나가니까. 근데 굳이 운이 나쁜데 기어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우리 어째 그러는 순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언제 전개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그러니까 경금일간들 애정사에 있어서 특히 짝 있는 커플들은 그게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만큼은 좀 서로 만나는 걸 자제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짝이 없는 분들은 새로운 짝을 찾기가 좋은 시기예요. 근데 진지한 만남보다는 그냥 여흥이라든지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으로 이어지기 쉽다. 근데 그거라도 필요한 사람이라면 유리한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사주일타강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